또 대불정경 보겠습니다. 어제 본 내용은 아나타 빈디카, 이 책에서의 발음대로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처음 등장했어요. 코살라국의 장자다, 재벌이다. 그런데 마가다국의 또 재벌하고 서로 누이하고 결혼해서 사돈지간인데, 그리고 서로 또 거래도 같이 하는 동업자이기도 한 거고, 상호 간에 서로 혈연으로 맺어진, 혈연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으로 맺어져 가지고 서로 또 존중을 하는 입장인데, 평소처럼 존중을 안 하더라. 자기가 방문했는데, 마가다국에 방문했는데 정신없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고 정신이 없더라. 열애. 이 열애라는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큰 희열을 느꼈다. 제 온몸에 희열을 느끼고, 그날 밤에도 밤을 3등분 해가지고 밤에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이렇게 이제 계속 깬 거죠. 그러면서 몸에서 또 방광을 하는 거고,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그러고는 새벽같이 부처님 만나러 가는데, 그런데 성문 밖에서 이제 시체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서 또 두려움이 들면서 부처님을 향했던 믿음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 또 들깨, 자칼 소리에 또 흔들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몸은 자기 생명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을 3번을 맞이하는데, 이제 그런 때에 천신, 누구라고 나왔죠? 시왈리였나요? 시와카 천신이 이제 도와줬다. 위험을 극복했다. 그러고는 부처님을 만나는 상황에서 또 자기가 생각이, 세상에는 스스로 깨달았다, 아라한이다 하는 지도자들이 많은데 이분이 진짜 백인인지 그거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어렸을 때의 이름 수다타를 이분이 알면, 그러면은 이분은 진짜다.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처님 만났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수다타라고 부르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귀했다. 그래서 인연이 그렇게 깊어도 열애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큰 희열에 빠질 만큼, 그렇게 인연이 깊어도 그래도 흔들리는 상황이 연달아서 있고, 또 스스로 또 의심을 일으키고, 진짠가 아닌가? 그 고비에서 걸려 넘어지면 부처님 처음에 성도하시고 노경 가실 때 만났던 그 외도 수행자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래도 나중에 만나가지고 또 아라한과에 올랐다고 나오기는 했으니까. 그래서 아나타 빈티카 장자가 사성제법 듣고는 예류자로 정착했다. 수다원과에 올라가지고 즐겁습니다. 몹시 즐겁습니다. 찬탄을 하고, 그리고 부처님을 공양청을 올렸다.
그들의 제안, 부처님이 아나타 핀디카 장자의 식사 초대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라자가시에 널리 퍼졌다. 이 아나타 핀디카는 지금 자기 집은 사와띠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가 돌아갈런지, 라자가시의 부호 역시 아나타 핀디카의 사돈, 친구,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아나타 핀디카에게 말했다. 그대가 공덕을 쌓고자 내일 아침 식사에 열애와 승단을 초청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그런데 그대는 지금 내 집에 손님으로 와 있지 않은가? 저하고 똑같은 생각한 거예요. 지금 친구가.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네. 내가 부처님과 승단을 섬기기 위한 물품과 비용을 대주면 어떻겠나? 그러나 아나타 핀디카는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너끈히 그 일을 치를 수 있다며 그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건 내가 한다. 그와 같은 제안을 한 사람이 라자가의 부호만은 아니었다. 라자가시의 상인연합 회원들도 그 행사에 물품과 비용을 대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아나타 핀디카는 그 역시 거절했다. 심지어는 빈비사라 왕마저 도움을 주겠노라 제안했다. 그러나 아나타 핀디카는 한결같은 태도로 대왕이시여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추견을 치르는 것은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의형제인 라자가의 부호 집에서 부처님과 승단의 훌륭한 음식을 대접했다. 장소는 빌린 거네요. 그런 뒤 적절한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사와띠, 자기 집에 정중하게 초청했다. 가장 수승하신 열애시여, 저희 사와띠 시에서 모든 비구들과 함께 안거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청하는 바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다. 시주 아나타 핀디카여,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들은 속세와 떨어진 한적한 곳에 머물기를 즐기느니라. 이렇게 긍정하시는 거죠. 어떠한 장소를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주십니다. 빈비사라 왕은 이제 본인이 고민해가지고 이제 대나무 숲 중림 정사를 본인이 생각해냈는데, 이때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좀 가르쳐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에 아나타 핀디카가 말했다. 언제나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 영광스러운 부처님, 당신의 시주는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설판이에요. 당신의 시주는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 후 부처님은 아나타 핀디카에게 법문을 베푼 뒤에 승원으로 돌아갔다. 라자가하고 사와띠 사이에 세운 임시 승원. 아나타 핀디카에게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했다. 부처님과 승단의 보시를 마친 아나타 핀디카는 자신이 갖고 있던 물건들을 서둘러 처리하고, 처음에 무역을 하러 왔으니까 수레 500대라고 나왔었나요? 그래서 지금 장사가 우선이 아니니까 서둘러 처리하고 사와띠로 돌아왔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마을 곳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요청했다. 정원을 가꾸고 쉬면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지으시오. 승원을 세우고 보시를 위한 필수품을 저장해 두시오.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활짝 피어나셨소. 나의 초청을 허락하신 부처님께서 이 길을 따라 이곳에 이르실 것이오. 그를 아는 모든 부호들과 어릴 적 친구들은 길을 따라 곳곳에 쉴 수 있는 장소를 짓고 공원과 정원을 가꾸었으며 보시를 위한 필수품을 갖추었다. 능력이 되는 자는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충당했으며
여력이 없는 자는 아나타 빈디카 장자로부터 필요한 돈을 받았다.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혼자 싹 다 지은 게 아니라 본인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런 다음에 여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또 지원해주고 라자가와 사와띠 사이는 45요자나의 거리이다. 45요자나였어요. 아나타 빈디카는 그 길에 1요자나마다 쉴 수 있는 건물을 올리고 정원을 꾸미고 보시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느라 돈과 통나무 같은 물건을 대주기도 하면서 모두 10만 금을 썼다. 10만 금을 썼다. 많이 썼다. 단위에 대해서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많다 싶으면은 이제 500이라는 단위를 쓰고 또 이제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10만 금도 종종 나오죠. 부처님께 유미죽을 올릴 때 썼던 황금 그릇이 10만 금의 가치였다. 이런 장면도 있었고 승원 부지를 매입한 아나타 빈디카 사와띠에 도착한 뒤 아나타 빈디카는 승원을 세우기에 적합한 지역을 찾았다. 그 부지는 다음과 같은 505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했다. 늘 나오는 5가지 조건이죠. 첫째, 도시에서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 둘째,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다. 셋째,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넷째, 모든 사람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다섯째, 5가지 애욕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나 그들의 마을 도시에서 나는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 또 조금 이제 말을 의역을 하면 결국은 이제 5가지 애욕이 소음이기도 하고 소음이 또 애욕이기도 하고 그러하다. 그런 조건을 염두에 두고 승원의 부지를 물색하던 아나타 빈디카는 제타 왕자의 정원이 그에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그는 왕자에게 가서 그 땅을 사겠다고 제안했다. 제가 사겠습니다. 왕자님, 가격은 얼마든 좋으니 당신의 정원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러자 왕자가 장자여, 비록 당신이 그 정원 전체를 금화로 뒤덮는다 해도 나는 그 정원을 팔지 않을 것이오. 제타 왕자가 거절을 하는데 거절을 하는 방식이 정원 전체를 금화로 덮는다 그래도 안 팔겠다. 아나타 빈디카는 왕자의 말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이렇게 요구했다. 왕자님, 당신은 이미 당신의 정원을 팔겠다고 말씀하신 셈이 됩니다. 그러자 제타 왕자가 단호히 말했다. 내 정원을 팔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소. 서로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엿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왕권이라는 게 이제 이때 상업이 발전하면서 큰 부를 쌓은 평민 계층이 도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이 허용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왕자는 정원을 팔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아나타 빈디카는 왕자가 이미 정원을 팔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둘은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법관들의 판결은 왕자님, 당신은 이미 비록 그 정원 전체의 금화를 깐다고 해도 라고 말함으로써 일종의 막대한 가격을 언급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정원의 매매와 관련된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러면
이제 권력이 이제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이런 사법권하고 또 왕의 입장하고 왕권의 입장이 분리가 돼 있다. 법관이 바람을 들이겠죠. 이렇게 왕자에게 상대되는 부정을 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전체적인 정황이, 그리고 또 이 표현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그렇지, 또 이제 원문 입장에서는 한국어만 봤을 때는 그 말을 정원 전체에 깔아도 안 판다. 그러면 분명히 안 판다는 말인데,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맞는 거냐 싶을 수 있겠지만, 이때 문화에서는 이제 이런 말이 그러면 좀 더 긍정의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게 문서가 아닌데 말 구두로 서로 주고받은 건데, 이제 이렇게 법정에서 의미가 있는 말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거다. 무게가 실리는 판결이 나왔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논리가 좀 중요한 이제 그러한 사회 문화였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고요. 소송에서 이기 아나타 빈디카 장자는 여러 대의 마차에 가득 실을 만큼 금전을 가져오게 한 후 제타 왕자의 정원을 뒤덮게 했다. 이제 거래 가는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그러면은 이제 금액은 치러야 되는 거니까, 나무나 연못 때문에 금전으로 덮을 수 없을 경우 다른 장소에다 그 둘레와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전을 펼쳐 놓았다. 그럼 이것도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니까요. 면적 계산이. 나무는 이제 녹금 같은 걸로 나무 둘레를 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긴 그렇게 치면 넓은 연못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아나타 빈디카는 비상시에 쓰려고 저장해 두었던 1억 8천만의 금전을 승원 부지를 사는데 지불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금전을 쓰고도 아직 채우지 못한 곳이 있었다. 홍해문을 만들려고 귀표를 세워놓았던 곳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이제 문을 만들려고 표시를 해놓은 곳은 아직 남아있었다. 이를 본 아나타 빈디카 장자는 사람을 불러서 명했다. 저 홍해문을 세울 자리를 덮으려고 하니까 더 많은 금전을 싣고 오도록 하라. 금전이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아나타 빈디카가. 보시를 하는데 더 많은 돈을 쓸수록 아나타 빈디카 장자의 얼굴은 밝아져만 갔다. 제타 왕자는 그것을 보고 생각했다. 장자가 저렇게 엄청난 보시를 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이 보시행은 거룩한 것이며 행복의 근원임에 틀림없다. 저 장자가 이유 없이 비싼 값을 치르면서 이 정원을 살려는 것은 아닐 거다. 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왕자는 장자에게 요청했다. 됐소이다. 더 이상 금전을 깔 필요는 없소. 그곳은 내가 승원의 홍해문을 짓도록 내가 홍해문을 짓도록 남겨두는 것이 좋겠소. 아나타 빈디카 장자는 생각했다. 제타 왕자는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그런 유명 인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헌신적인 신앙심을 보인다면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왕자에게 그 장소를 내주었고, 왕자는 그곳에 승원을 위한 계단식의 지붕을 갖춘 홍해문을 세웠다. 계단식 지붕을 갖춘 홍해문을 세웠다.
양보한 거죠. 이 문은 이제 제타 왕자가 보시했다. 이제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끔, 자기 이름을 높일 수 있게끔 왕자가 이렇게 명예를 나눠줌으로써 부처님의 명성이, 부처님의 위대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정원을 구입하는 데만 1억 8천만 금을 들인 아나타 빈디카는 다시 1억 8천만 금을 들여 그곳에 웅장한 승원을 건축했다. 이 하나의 단위인 모양이죠. 1억 8천만이라는 단위가 어떤 용어가 있지 싶어요. 수학 용어가. 승원을 올리면서 장자는 먼저 쓸모없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늘과 조경을 위한 것들만 남겼다. 토지 구입 비용, 그 다음에 또 같은 금액을 들여서 건축비를 썼습니다. 그런 후 부처님이 쉴 곳에 7층의 홍해문을 갖춘 향기 나는 방을 만들고, 여기도 7층이네요. 그 아나타 장자가 부처님 만나기 전에 마가다국에 방문했을 때 이제 머물던 숙소가 7층이었다고 어제 나왔죠. 승단을 위해서는 보랑이 있는 지붕을 갖춘 회당을 만들었고,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둘 수 있는 작은 건물도 지었다. 세탁소, 지붕 있는 경행로, 회랑이겠죠. 지붕을 갖춘 완벽한 우물, 네모난 큰 물통, 그리고 천막 등을 승원 내의 성스러운 지역 안에 지었다. 그야말로 그곳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큰 돈을 들여서 잘 갖추어진 승원을 지었다. 아나타 빈디카가 세운 제타와나 승원의 땅은 과거 부처님들 시대에도 승원의 부지로 쓰였다. 비단 이번 부처님뿐만 아니라 대대로 부처님들께서 머무시던 성스러운 지역이다.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첫 번째부터 윗바시 부처님 시절, 오타일 것 같아요. 윗바사 부처님 시절. 장자 푸나빠수미타가 그곳의 일부를 샀다. 크기는 1요자나였는데 그는 그 부지를 사기 위해 황금 벽돌을 그곳 전체에 깔아놓았다. 이때는 이제 벽돌로 깔았어요. 황금 벽돌. 그리고 거대한 승원을 건축한 뒤 승단에 보시했다. 두 번째, 시키 부처님 시절에는 장자 시리와타가 그 땅을 샀다. 율장 주석서에 의하면 금으로 된 쟁기의 앞부분과 앞부분을 연결하고 뒷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면서 값을 치렀다고 한다. 크기는 3가부타. 4가부타가 1요자나니까 첫 번째 윗바시 부처님 시절보다 조금 작아요. 승원을 건축한 뒤에 승단에 보시했다. 웨사부 부처님 시절에는 장자 소티자가 그 땅을 샀다. 자타카 전생경 주석서에 의하며 코끼리 다리처럼 생긴 금덩어리들을 지불했다고 하며 율장 주석서에 의하면 금으로 만든 쟁기의 앞부분과 앞부분, 뒷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면서 값을 치렀다고 한다. 주석서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후 그 안에 건물을 세운 다음 보시했으니 그 부지의 크기는 반 요자나 또는 2가부타였다. 크기가 지름을 말하는 걸란지. 또 좀 줄었어요. 각쿠산다 부처님 시절에는 장자 아추타가 그곳에서
1가부타 크기만큼의 땅을 구입했다. 자카타 주석서에 의하며 황금 벽돌, 율장 주석서에 의하며 코끼리 다리 모양의 황금 덩어리를 그 땅 전체에 깔았다고 한다. 그런 후 안에 건물들을 세워서 부처님에게 보시했다. 코나가마나 부처님 시절에는 장자 우가가 그 땅에 반 가부타만큼을 샀다. 자타카 주석서에 의하며 황금 거북이를, 율장 주석서에 의하며 황금 벽돌을 그곳에 깔았다고 한다. 건물을 지어서 보시했다. 까사빠 부처님 시절에는 장자 수망갈라가 이카리사 그러면 1.75에서 4에이크, 에이크 단위가 감이 없어서 그만큼 땅에다가 또 황금 깔고 거기에 승원 세워서 보시하고, 마지막으로 고따마 부처님 시절에는 수다타 아나타 빈디카가 그곳의 땅을 8카리사를 샀다. 요 까사파 부처님 시절에는 2카리사, 지금 아나타 장자는 8카리사, 바닥 전체를 금전으로 뒤덮는 식으로 값을 치르고 승원을 지어서 보시했다. 아나타 장자가 제일 넓은 면적을 보시했다. 종교적 경외심, 과거 7 부처님 시절 부처님과 승단에 보시할 승원 부지에 드렸던 금액과 승원 부지의 크기를 고려해 보면 경외심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모든 세간의 성공과 번영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세간의 성공, 번영은 사라지는데 유통기간이 있는데,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그것들을 역겨워하고 싫어함으로써 세속의 성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할 때이다. 장자들이 이렇게 종교적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큰 보시를 부처님께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민군사여도 스님 말씀이, 세간의 성공과 번영은 성주개공, 생로병사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상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할 때이다. 아나타 빈디카 장자는 1억 8천만 금으로 매력적인 땅을 구입한 후, 아주 도시 근처니까, 수도 근처니까 다니기도 쉽고, 또 구입한 다음에 또 큰 돈 들여가지고 잘 꾸몄으니까 매력적인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그 위에 1억 8천만 금을 들여 아름답고 유쾌한 제타와나 승원을 건축했다. 제타, 태자의 공원, 승원. 그러면 이름은 이제 홍예문과 아울러서 이 승원의 이름을 제타 왕자에게 기회를 준 거죠. 양보한 거죠. 그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는 공손히 초청하는 뜻에서 부처님에게 특별한 심부름꾼을 보냈다. 부처님은 아나타 빈티카의 초청에 부응해서 사와띠 시로 가기로 결정했다.
부처님이 그렇게 결정한 것은 자신이 사와띠시에서 여생의 많은 부분을 보낼 것을 예견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곳이 수백만의 인간과 천신, 브라만 등을 고통의 진창에서 건져내는 승리의 장소가 되리라고 예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승단과 함께 라자가의 웰루아나 승원을 떠났다. 중림정사 떠나셨어요. 그리고 길을 따라 아나타 핀티카가 미리 준비해둔 이 요자나마다 설치되어 있는 휴게소에서 하루씩 머물면서 나아갔다. 그러던 중에 부처님은 외살리에 도착하여 마하와나 대림에 있는 승원에 머물렀다. 바이샬리에 도착하셔가지고 아직 여기 사와띠에는 도착 안 하셨어요. 중간에 바이샬리에 도착하셔가지고 그곳에서 부처님은 대중이 바친 승원에 수리할 필요가 생겼을 때 대중이 바친 승원에 절에 수리할 필요가 생겼을 때 수리할 일이 있을 때 그 책임을 맡을 비구를 승단의 동의 아래 임명하라는 규율을 제정했다. 소임자를 비구를 소임자로 임명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신설하신 거죠. 외살리를 떠나 다시 사와띠를 향할 때의 일이었다. 육군 비구 계율의 절반 이상을 만들게끔 저지례를 할 때마다 계율이 하나씩 생기니까 이 6 무리의 비구들 제자들이 부처님과 승단을 앞질러 가면서 좋은 건물이나 좋은 침상 등을 보고는 이것은 우리 화상의 것이다, 이것은 우리 아사리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선점하는 일이 생겼다. 먼저 이제 찜하는 거예요. 사리푸타 존자의 경우에 승단과 유행을 다닐 때는 함께 전법 여행 다닐 때 부처님의 오른편 상수 제자로서 부처님 가까이 머물 수 있는 특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좌차가 1번이니까 제자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행렬 끝에 나이 들고 아픈 비구들을 친히 보살피곤 했다. 굳은 일을 늘 맡아서 했다. 뒤에서 사리푸타 존자는 이때도 행렬 끝에서 따라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 모든 잠자리를 육군 비구가 차지해버렸기에 몸을 누일 만한 장소가 없었다. 결국 사리푸타 존자는 나무 발치에서 잠들어야 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부처님은 숙고했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비구들이 서로에게 존경을 보이지 않고 공경심 없이 행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반열반에 들고 난 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중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가고 나면은 상가가 어떻게 되겠냐? 부처님은 비구들을 모이게 하고 물었다. 비구들이여, 육군 비구가 다른 비구들을 앞질러 가서는 좋은 장소를 선점하고 장로 비구들에게 적절한 장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말을 들은 부처님은 육군 비구를 꾸짖고 설법을 한 뒤 다시 비구들에게 물었다. 비구들이여, 자리와 씻을 물과 음식에 있어 누가 먼저 그것들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가? 장로 비구들에게 적절한 장소를 주지 않은 것이 사실인가? 물어보시고 사실이다 라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꾸짖고, 그러면 누가 먼저 써야겠냐? 같이 쓴다 말은 그러한데 몸이 있으면 순서가 있게 마련이니까 그럼 누가 먼저 써야겠냐? 한 비구가 말했다. 왕족 혈통
정통인 비구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구가 바라문 종성인 비구가 바라문 출신 비구가 우선해야 합니다. 또 다른 비구가 부유한 서민 출신, 장자 출신 비구가 우선입니다. 또 다른 비구들이 말했다. 율장을 지닌 비구입니다. 또는 법을 설하는 비구입니다. 또는 제1선을 성취한 비구입니다. 선정. 제2선, 제3선, 제4선 순차적으로 성취한 비구입니다. 등등을 주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비구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예류자 비구입니다. 일례자 비구입니다. 불환자 비구입니다. 신통지는 없이 빠른 윗바사나를 갖춘 아라한 비구입니다. 또는 삼명을 갖춘 아라한 비구입니다. 육신통을 갖춘 아라한 비구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구들의 말을 들은 후 부처님이 말했다. 비구들이여 자리와 시술불과 음식에 있어 우선권을 다룰 때 나의 정화 교화 기간, 정법 교화 기간에는 부처님 생전을 말하는 걸로 보이는데 부처님의 제3시 교화 기간과 그 제자들에 의한 교화 기간을 합쳐 정법 교화 기간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 의한 교화 기간, 결국은 법이 있을 때 내지는 승단이 상가가 있는 동안 그렇게 보면 되지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법 교화 기간에는 출생, 혈통, 종성, 사회적 지위 등이 중요하지 않다. 유를 지닌 자라는 것도, 경을 지닌 자라는 것도, 아비달마를 지닌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초선 등을 성취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예류자 등이라는 것도 결코 중요하지 않다. 너네 다 틀렸다. 출신이든 아니면 또 계율을 지녔든, 계율이야 뭐 비우기엔 다 지닌 거지만 이제 유를 책임지고 또 가르치는 입장이든, 법을 경전을 가르치는 입장이든, 아니면은 선정을 또 어느 만큼 이루었든, 아니면은 성인의 과에 어디까지 올랐든 다 상관없다. 사랑하는 비구들이여 나의 가르침 안에서는 연장자를 존중해야 한다. 연장자를 보면 일어나야 하고 인사를 해야 하고 합장해야 하고 적절한 예를 표해야 한다. 최고의 자리, 최고의 시설물, 최고의 음식은 연장의 순서대로 베풀어져야 한다. 최상의 자리 등을 받는 것의 관건은 나이나 비구가 된 기간에 있어 연장자여야 한다. 연장자인 비구는 우선적인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느니라. 그리고 추가로 비구들이여 지금은 사리푸타가 내 오른편에 서는 상수 제자이니라. 상수 제자다. 그는 내가 가르친 법의 바퀴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내가 없다면 그야말로 내 자리에 설 가치가 있는 자이다. 그런 사리푸타가 지난밤 머물 자리가 없어서 나무 아래서 경애하거나 앉거나 했다. 비구들이여 내가 살아있는데도 그대들 사이에 그토록 불경한 행위가 벌어지고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내가 반열반에 든 뒤 이 교단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뒤 부처님은 비구들을 훈계하기 위해 에카카 니파타, 쿨라와카 와카, 티타라 자타카에 나오는 세 친구, 즉 자고, 원숭이, 코끼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고라는 동물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끝맺었다. 비구들이여 그 옛날에는 동물들조차 서로를 이해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가장 나이가 많은 자를 알맞게 존경하고 그에게 예를 표할 것이다. 그런뒤 그들은 실제로 최고 연장자를 존경하고 공경했다. 그처럼 연장자를 존중하는 수행, 용어가 괄호하고 있는데 발음은 넘어가고, 닦음으로써 그들은 천신의 세계에 재생할 수 있었다. 박식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존중하는 자들은 출생, 덕성, 나이라는 측면에서 더 위에 있는 자를 존중하며 예를 표할 만한 자로 선택하느니라. 그런 자들은 이 생에서도 찬탄받을 자격이 있고 다음 생에서도 천상의 존재를 기대해도 좋다. 비구들이여 원숭이, 코끼리, 자고와 같은 짐승들조차 함께 살면서 서로 이롭게 하고 공손히 대하며 존경하고 예의를 지켰다. 그런데 정당한 교서를 베푸는 나의 가르침에 믿음을 가지고 출가하여 비구가 된 너희들이 서로 이롭게 하지도 않고 공손히 대하지도 않으며 배려하지도 않는다면 과연 옳거나 아름다운 일이겠느냐? 진실로 그렇지 않다. 존경심과 겸손함을 잃은 행동은 이 가르침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가르침에 대한 존경심과 높은 인식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연장자를 여기 이제 처음에 연장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나이나 비구가 된 기간에 있어 연장자. 그러면 기준이 두 가지가 상충될 수 있는데, 나이의 연장자냐, 비구된 기간의 연장자냐. 이제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좀 열어놓으신 느낌이에요. 지금 요 말만 봤을 때는. 나중에 또 이게 뭔가 계율이 또 구체적으로 더 명확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만 놓고 보면 연장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생에 천상의 존재를 기대해도 좋다. 근데 박식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존중하는 자들은 출생, 덕성, 나이라는 측면에서 더 위에 있는 자를 존중한다. 역시나 이제 조금은 열어놓은 느낌인 거죠.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덕성 또한 상관도가 높다. 이제 이런 관점인 거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존경심과 겸손함을 잃은 행동을 서로 존중한다. 말은 아름답고 쉬운데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기준은 연장자인 거고, 그리고 이것을 잃었을 때에는 이 가르침 밖에 있는, 교단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손가락질한다.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상호 존중과 공경의 중요성을 널리 설하였다. 그런 후 육군 비구를 꾸짖고 난 다음에 계율을 선언했다.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적절한 예를 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고 공손히 합정하고 알맞게 절하는 것을 명하느니라. 가장 좋은 자리, 씻는데 가장 좋은 물, 가장 좋은 음식은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비구들이여 승단에 속해 있는 승원의 거주처나 침상과 같은 것에 대해서 연장자가 그것을 차지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자는 악작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리, 가장 좋은 자리, 그 다음에 물, 그리고 음식, 요게 이때는 제일 명확한, 그리고 또 시비가 제일 벌어지기에 쉬운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중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보면 내일이면 이 책도 2권도 책거리여가지고 교화부 2권. 공경해서는 안 될 사람들. 부처님은 그와 같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계율을 정한 뒤에 계속해서 비구가 공경해서는 안 될 사람 10가지에 대해서 설하셨다. 먼저 구족계를 받은 비구가 나중에 구족계를 받은 비구를 공경해서는 안 된다. 공경의 뜻이 존중하지 말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법에 있어서 위아래를 계율로서 명시한 거죠. 다툼이 벌어지지 않게끔. 다툼이 벌어졌을 때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비구 아닌 자를 공경해서는 안 된다.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연장의 비구라 할지라도 법 아닌 것을 설하는 자는 공경해서는 안 된다.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이제 외도를 말하겠죠. 외도를 연장자이면 이제 공경하는데 법 아닌 것을 설하는 자는 공경해서는 안 된다. 뉘앙스가 그렇게 보이고요. 여자를 공경해서는 안 된다. 거세한 남자를 공경해서는 안 된다. 허물없는 비구는 승단과 떨어진 채 거주해야만 하는 별주 비구를 공경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참회받는, 계율을 어겨서 참회를 받는 입장은 그럼 좌차에서 제일 뒤로 밀리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은. 허물없는 비구는 괄호하고 설명이 어떤 비구가 별주의 참회 과정을 준수하는 동안이나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참회의 과정을 준수하는 동안이나 승단의 허가를 얻기 위해 6일간의 마나타를 보내는 동안, 혹은 마나타를 끝내고 복권되려는 동안, 승잔죄 중 하나를 범했기 때문에 별주의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참회의 과정을 치러야 하는 비구를 공경해서는 안 된다. 이제 계율과 그 참회에 대해서 정해진 기준이겠죠. 구체적인 건 넘어가겠습니다. 허물없는 비구는
그러니까 참회를 받고 있지 않은 비구, 별주의 참회 과정을 끝내고 마나타를 치르려는 비구를 공경해서는 안 된다. 참회는 끝났지만 바로 또 복권이 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이제 어떤 마나타라는 의식 또 절차를 밟은 다음에 다시 상가의 일원으로서 이제 복권이 되는 이제 그런 모양입니다. 허물없는 비구는 마나타를 치르는 비구를 공경해서는 안 된다. 허물없는 비구는 마나타를 치른 후 복권되려는 비구를 공경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부처님은 공경할 가치가 없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고는 다시 존경할 가치가 있는 세 가지 사람을 열거했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 일찍 구족계를 받은 비구는 그보다 늦게 구족계를 받은 비구로부터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 즉 결국은 이제 계를 받은 비구된 나이로 정리를 하는 거죠. 비구된 나이로서 연장자를 정한다.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연장 비구로서 법을 말하는 자는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 인간, 천신, 브라만 중에서 열애, 은공, 정등각자는 모든 중생들로부터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 열애, 은공, 정등각자는 모든 중생들로부터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 열애, 은공, 정등각자. 부처는 구족계를 먼저 받았냐, 뒤에 받았냐, 이제 이런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계율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비구가 처음 등장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계율 얘기가 상세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 그러면 서로 상식이 있는 선에서 존중하고 양보하고 큰 트러블 없이 잘 돌아갔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앞에는 대부분 설레비구이고 2만 명의 아라한이 카필라와뚜를 방문을 했었고, 그 많은 단위의 비구들이 함께 대중생활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육군 비구가 어떻게 상가에 들어왔는지 이런 거는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부처님께서 비구 만들어줄 수 있는 라이센스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비구들에게도 나눠주신 거니까 여기저기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비구가 되고 있는 중이겠죠. 그래도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상가에 들어와서 전법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하지만 또 다니는 중에 대중생활이 쉽지가 않아서 나의 아사리 스승님이 여기에 먼저 머무셔야 된다. 좋은 자리를 먼저 찜하고 다니니까 이제 사고가 나고, 사리푸타 존자가 이제 급기야 잠자리 없이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뒀다가는 교단 망한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 정도면 나 가고 나면 무조건 망한다. 이거는 뭐 교단이 아니더라도 어떤 집단이라도 이제 구성원들 간에 존중이 부족하면 이제 프리라이더가 없을 수는 없고,
생태계를 봤을 때 그러면 뻐꾸기의 비율이 몇 프로까지는 용인이 되냐? 뻐꾸기가 없으면 그러면은 말하자면 모두가 아란인 경우에만 설레비구만 비구될 수 있다. 이렇게 닫아놓으면 그러면은 아주 순수하게 뻐꾸기는 프리라이더는 없는 그러한 집단으로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상가를 만든 뜻하고는 어긋나니까 당연히 열어놓으신 거고 그러면은 그런 무임승차자들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냐? 그 선을 넘어가면 무너지는 거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의사 지wak가가 출중한 실력으로 마가다국의 왕궁 주치의도 하고 동시에 부처님과 상가 또 그 치료에 자기 에너지를 다 쏟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 치면 그러면은 의료보험인 거죠. 그 제도를 무임승차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은 별로 관심 없이 비고되는 자들이 늘어남으로써 그런 환자들이 늘어남으로써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가고 그러면은 또 부처님 그때 계율을 정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비고되기 전에 신체 검사하고 들어오는 거죠. 건강한 비고만 들어올 수 있게끔. 계율은 결국은 이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노력의 흔적들인 건데, 노력의 기록들인 건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또 틈새를 찾아서 또 무임승차자가 또 들어오고 그 반복인 거죠. 그러면 또 수정하고 덧대고 고치고 이제 그런 역사입니다.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게 결국은 선업이다. 그러면 선업이다.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게 돕는 거고 이제 오늘날은 국가 시스템이 근본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사회는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좋든 싫든 간에 그러면 선업이다. 또 그렇게 말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애매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잘 봤습니다. 부처님께서 애쓰시는 거 보니까 두루두루 함께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무임승차자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다 보면은 좋아진다. 그러면 어엿한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또 남을 이제 도울 수 있는 입장으로 변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상가를 그리고 또 법의 바퀴를 이제 굴리시는 이제 모양이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러면은 공양 또 맛있게 하십시오.